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I와 관련된 핵심 반도체 기업들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에 앞서서 미국에서도 AI 관련 핵심 반도체 기업이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도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중국 기업 현재로서는 전부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는 한국에서 AI 반도체 핵심 기업을 찾는다면은 저는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딥시크발로 인해서 AI 시장 내에서 하드웨어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이 꽤나 컸어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닙니다. 다른 미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도 하락이 꽤나 컸었는데, 그와 반대로 결국 이 AI 혁명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력과 기술력이 충분한 미국의 빅테크만 해왔다면은 이제는 중국의 빅테크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AI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특히나 AI 시장에서 꽤나 멀어져 있었던 일본, 유럽 기업들도 AI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사실 AI 혁신은 저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인프라와 관련된 혹은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중국 기업 매수했고요. 미국 기업 매수함으로써 현재는 두 기업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관심은 SK 하이닉스에 쏠리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SK 하이닉스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미국, 중국 AI 반도체 기업들을 매수한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매수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SK하이닉스를 보고 있는지 핵심들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AI 혁명에 있어서 숨겨진 저평가 대장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고대역 메모리, 그러니까 HBM 분야에서 이미 점유율이 50%를 넘겼어요. 뿐만이 아니죠. 이 최첨단 HBM 같은 경우 HBM3나 혹은 382나 아니면 12E 아니면 HBM4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쟁력이 저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도 그렇게 처음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뚫으면서 HBM382 혹은 그 전 단계의 그런 납품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오히려 점유율을 더 뺏기고 있죠.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꽤나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도 납품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 SK하이닉스가 양분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이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HBM 시장은 지금 연도별로 100%씩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2배씩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의 그런 캐파가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이미 숫자로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66조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81조, 그리고 내년에는 94조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실적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작년에 66조 나왔죠. 보시면은 재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작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도 거의 100% 가까이 뛰었고요. 뭐 당기순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전에 성공하면서 역대급의 실적을 썼습니다. 작년에 디램 시장이 망했죠. 폭망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램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HBM만으로 혹은 AI 혁신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면서 이런 식의 실적에 폭발적인 성장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저는 올해 같은 경우도 평균선수는 약 32조 정도 영업이익, 내년은 37조 정도 영업이익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패키징 사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특히나 ESS 사업에서도 삼성전자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내년 정도면 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40조 이상은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경기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레거시 디램 쪽도 수요가 꽤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40조 가량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시가총액 140조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POR 기준으로도 대략 25에서 4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현재 내년 실적이 40조 가까이 나온다고 봤을 때에는 POR 기준으로 4가 안 되기 때문에, 4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저평가되었지만 가장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AI 혁신에 대해서, 혁명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기업이 매년 성장률이 20%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그 성장률이 그러니까 D램 레거시 경기가 좋아지고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AI 혁명기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ям으로써 매년 20%씩 성장한다는 점에서 저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꽤나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HBM뿐만 아니라 낸드 시장에서도 솔리다임을 인수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깨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점유율 차이가 꽤나 컸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점유율 차이가 별로 나질 않아요. 그만큼 SK하이닉스가 이쪽 부분에서도 꽤나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레거시 D램 시장까지 좋아질 경우에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HBM 같은 경우는 매년 100%씩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HBM 매출이 13조였어요. 근데 올해는 30조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HBM 시장이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의 압도적인 1등 기업이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한 점유율 싸움과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싸움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SK하이닉스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원투였다면 이제는 뭐 브로드컴, 마벨 등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SK하이닉스가 꽉 붙잡고 있다. AI 반도체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GPU도 물론 있겠지만 GPU뿐만 아니라 HBM도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마벨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서방 쪽에서는 1, 2, 3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 기업 모두 주요 고객사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SK하이닉스가 이쪽에서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뿐만이 아니죠. DDR5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DDR4의 점유율이 20% 수준이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매출로 급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DDR5의 매출이 그만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DDR4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DDR5는 훨씬 더 고품질의 반도체로서 D램으로서 DDR4보다 훨씬 더 ASP라던가 혹은 OPM 쪽에서 잘 받을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그 약진이 꽤나 리스크로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효과를 봤을 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내수에서만 돌고 있죠. 외부로 결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기술력이 딸려요. 그냥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월등히 딸리기 때문에 외부 기업에서 쓸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제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SMIC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의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제재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반도체들은 중국 내에서만 돌 수밖에 없는 현상이 당분간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는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HBM과 그리고 DDR5로 인한 D램 레거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솔리다임을 인수함으로써 이 ESSD 쪽에서도 꽤나 가파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ESSD는 AI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차세대 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초고압의 그리고 고용량의 그리고 초저지연의 그런 스토리지를 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AR을 더불어서 뭐 UAM 혹은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넘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그리고 저장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매우 빠르게 전달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ESSD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ESS 시장이 그래서 매년 30%, 50%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솔리다임인데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의 인수를 함으로써 이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AI 경쟁의 확산이 SK하이닉스의 실적의 증가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미국의 빅테크만 AI와 관련된 투자를 진행했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빅테크뿐만 아니죠. 미국의 빅테크만 AI 투자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국가별로 AI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유럽, 일본, 중동에서도 AI를 향한 그런 야망을 점진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딥시크로 인해서 압도적인 그런 자금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GPU, 소수와 그리고 HBM을 메모리 반도체를 다수 가지고 있으면 이쪽 시장에서도 꽤나 큰 폭의 성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거 딥시크가 보였고요. 딥시크 그리고 알리바바의 그런
AI LLM을 오픈소스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만 있으면 AI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국가급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면은 돈만 지출을 하면 이 돈은 실제로 말해서 그냥 GPU 사고 HBM 사고 이런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알고리즘이 오픈소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만 도입을 하더라도 꽤나 괜찮은 정도의 LLM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H100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3만 장 정도 구입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서 뭐 일본, 유럽도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HBM에 대해서 압도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고 ESS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의 성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총이 약 140조 그런데 실적 같은 경우도 내년 기준으로는 4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숨겨진 대장주의 역할을 현재 SK하이닉스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핵심 기업은 현재 매수를 한 상태고요. 둘 다 수익을 보고 있죠. 이제는 SK하이닉스 하나 정도 남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하나 정도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번에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불꽃이 꺼진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혁명은 이 혁신은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장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쪽이 2030년까지는 AI 인프라를 다주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건 텔레그램방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2030년대까지, 그러니까 2020년대는 AI 혹은 4차 산업을 영위하게끔 하는 인프라 시대라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대부터는 AI 시장, AI도 해야 되고 4차 산업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인프라 구축을 그 전 10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AI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도 이 예측치처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B2B AI 그러니까 AI 인프라 쪽에서 이미 뭐 2조 달러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약 2,000조 이상, 2,400조 정도, 2,500조 가까이가 AI 인프라에 투자가 될 것이고 AI 인프라도 한다면 뭐 대부분은 뭐 GPU 그리고 AI 반도체, HBM 이런 쪽으로 자금을 쏠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은 꽤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SK하이닉스의 올해 기준으로 PR은 4.9배 내년 기준은 4.2배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 엔비디아가 뭐 30배 가까이 되고요. 브로드컴 마벨은 30배 이상을 받고 있죠. 심지어 SK하이닉스보다 뭐든지 다 딸리는 마이크론도 14배를 받고 있어요. SK하이닉스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마이크론도 14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SK하이닉스가 그냥 저평가받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 역시는 SK하이닉스는 현재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매수를 한다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려서 투자를 할 것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대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가 뭐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설비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AI 반도체 혹은 이쪽에 대한 그런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ESS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심지어 중국의 경계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제2의 도약기가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스마트폰과 PC라던가 혹은 또 늘려져서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UAM 이런 식으로 최첨단 기기들이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반도체의 수요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든 브로드컴이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AI 시대는 이제 초기 시장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AI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출액 같은 경우도 78% 급증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죠. AG 관련돼서 가장 대장주를 할 수 있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AI 시장은 이제 극초기 시장이다.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압도적인 그런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이 두 개 기업 AI 반도체 1등 기업 그리고 AG 반도체 1등 기업 이 두 개 기업이 똑같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고 ESSD와 HBM 쪽에서 최첨단 반도체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은 꽤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그런
데이터 용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뿌려주고 이런 것들을 ESS가 하겠다는 것이고 ESS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필수적인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뺏어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ESS는 솔리다임이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솔리다임을 SK하이닉스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결국에는 HBM3E가 양산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 HBM4가 이제 양산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단가를 계속 올림으로써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꽤나 크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이번에 패키징 사업에 또 진출을 합니다. 2.5단계 패키징 사업에 진출하고 OSAT 이제 오사트라고 하죠. 오사트 세계 1위 기업 엠코와 협력을 함으로써 패키징까지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그런 HBM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CPU와 HBM을 엮는다는 거. GPU와 HBM을 패키징함으로써 결국 패키징 기업으로서의 역량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역량 혹은 반도체 생산에 대한 역량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서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원툴이었지만은 패키징까지 하면서 비메모리 쪽까지 혹은 파운드리까지 진출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출에 대한 행보를 투자자로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의 분석이었고 AI 반도체 혹은 AI 혁명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가장 저평가된 숨겨진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홀로 바로 서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만 기쁨당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방과 온라인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